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너무 이제 실전적인 이야기들, 뭐 수급이 비어져 있고, 뭐 이번에 모멘텀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이야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이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국내 원 달러도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그러면 미국이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해지하기 좋은 자산이 한국 자산이니까 한국에 좀 투자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현재 당장 워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양해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국내 시장도 이 정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원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2025년도에 추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지금 시장을 빗대어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러한 환율 상승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2일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 경기 하강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더 낮추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어요. 25일에 이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성장이 하방 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금리 인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볼드로 두껍게 이제 글자로 썼는데 이러한 거를 쓰는 거가 그동안 이제 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내용을 쓰니까 야 이게 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원달러가 더 튀어버렸죠. 여기서부터. 물론 이제 다른 정치 리스크도 원달러를 튀게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도 보게 되면 미국도 장기채권과 관련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진정되지 안 될지는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아마 한 3개월 이내에 정책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봐야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래포 잔고가 거의 다 제로가 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기는 어렵고 2025년도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장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 발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서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더 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10년물 시장금리가 계속 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춰가지고 국내 기준금리가 낮춘다고 해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점차 폭이 커지게 되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원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으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상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거예요. 이제 빈부격차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제 수출 대기업이랑 내수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기업은 수익이 이제 많아지겠죠. 원달러 환산으로 해서 매출을 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나은 기업들이 소수로 존재하게 되는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불어 이제 자산이 또 증가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물가 상승이 되는데 수입 물가와 관련된 물가가 상승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은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소득층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 뭐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또는 이제 해외 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고소득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쇄 효과로 오히려 고소득층은 견딜만 하다는 거죠. 그에 반면에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쪽은 오히려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번 환율 상승은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한은에서 나와 있던 자료를 보게 되면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2025년도에 유가가 튀어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그나마 잡혀있는 유가까지 튀어버리면 인플레 압력이랑 경기 침체 이중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저소득층이랑 중상층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논문으로 이 환율과 금리와 소득 분배의 관계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이 무역이 개방이 이제 상승하고 환율이 이제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소득 분배를 악화한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어요. 2014년에 나와 있던 논문도 있고, 그리고 환율이 제조업 업종별 고용에 미치는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이게 다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는 얘기고,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2025년도에 우리가 유가가 튀지 않아야 한국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2025년 3월 전인대에서 내수 진작이랑 부동산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을 뭐 양회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양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갑자기 한국은 원달러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인플레 압력이 있는데, 그리고 경기도 좋지 않은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까지 튀어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터져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이 2025년도 중에 전략 석유를 재비축을 본격화할 수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야 2025년도에 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펙이 어떻게 또 공급을 하느냐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유가가 튀고 수입 물가가 튀고 이러면 금리 다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원달러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자산 배분,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면서 이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번 구간에서 더욱더 가난해지는 분들이 생길 수 있고, 오히려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양극화가 되는 어떤 시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